안녕하세요. 간호강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행정 마지막 파트 사회보장제도 부분입니다. 보건행정 파트 중에 가장 어려워하기도 하고 조금 딱딱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평소에 직장 가입자라면 직장 다니시면 4대 보험, 4대 보험 이렇게 불렀던 부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는 어떤 항목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의료 파트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 즉 우리가 흔히 말하던 4대 보험 중 특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알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서 문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관한 파트는 시험에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노인 간호학 파트와 관련도 있고 또 보건행정과도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 중에 시험 문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표 한 장을 잘 기억하셔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본다면 아마 시험 푸시는데 크게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자, 누구에게? 국민에게 무엇을? 건강과 소득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건강으로 해서 우리가 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혜택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 건강이란 개념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실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활비라든가 어떤 소득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조금 책임을 져준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는 건강 플러스 소득. 그래서 건강을 책임지는 것인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인지 구분하시는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크게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눕니다. 전 국민은 맞으나 사회보험은 전 국민 중에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사람,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일반 과세, 뭐 어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어서 사회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거고요. 나는 그 직장도 없고 어떤 사업도 하지 않고 장사, 어떤 수입원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공부조,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죠. 빈곤층,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국가가 조금 책임을 져주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에는 뭐가 있다?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사람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 그렇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이라는 곳에 가입을 하고 납부를 하지 못한 사람은 공공부조의 개념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럼 사회보험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우리가 4대 보험, 4대 보험, 이제는 5대 보험이라 표현하지만 아직은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번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 내죠. 요즘은 건강보험증을 내지 않고 그냥 주민번호만 검색하면 어쨌든 업무과에서 바로 접수가 되듯이 건강보험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를 보장하나요? 의료예요. 의료,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자,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뭐 몇 세 이상 되면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직장을 많이 오랫동안 연장, 유지를 했느냐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소득을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소득.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을 들어갑니다. 직장 내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도 소득입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입니다. 의료가 아니고. 그래서 실직을 했을 때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했어요. 그만뒀어요. 그러면 일부 소득을 몇 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뭐 이런 개념이 소득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실직 근로자 생계 중 소득을 보장한다. 자, 그리고 산재보험, 산업재해보험이라고 하죠. 산재 처리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소리 했을 때 산재보험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산재보험은 특이하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왜냐면 산업재해보험은요. 의료도 보장하고요. 만약에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에 보상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사업장에 내가 직장 가입자로 들어가서 회사를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어요. 그랬을 때 의료, 산재보험 처리해가지고 의료도 보장받고요. 자, 그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때 일부의 소득도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직장 근무하다가 상해를 입어서 아프기도 하고 병원비도 들고 내가 그동안에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일부분을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해보험은 의료와 소득을 동시 충족하는. 그래서 시험에 내기가 조금 좋죠. 그래서 위 사회보장제도 중 의료와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산업재해보험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자, 건강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나마 건강보험과 사회보험을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 보험료 내는 것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제적 가입.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강제적으로 가입합니다. 내가 직장에 가입하면요. 이 4대 보험이 강제적으로 가입이 돼요. 그리고 보험료 차등부가. 자, 근로주당 중에 연봉이 1억이 넘는다. 그럼 보험료를 더 많이 등급이 높아서 더 많이 냅니다. 보험료를. 하지만 중요한 건 있습니다. 병원에 내가 갔어요. 모 기업의 부장님, 만약에 회장님이 병원에 가도 같은 진료를 받고 일반 평사원이 병원에 가도 같은 진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균등급여입니다. 그래서 급여와 차등 부가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급여는 뭐예요? 내가 의료 진료를 받는 행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균등급여. 요 단어 헷갈리지 않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균등하게 병원은 이용하는구나. 내가 다니는 회장님, 연봉 1억짜리 부장님이나 연봉 3천만 원짜리 평사원이어도 병원에 가면 의료 행위에 대한 뭐 자기 부담금 내겠지만 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분은 균등하게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균등급여입니다. 급여는 뭐예요? 받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험료 차등 부과는요. 보험료 걷어갈 때는 국가에서 걷어갈 때는 연봉이 높은 사람을 더 많이 걷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부담제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본인부담제. 그래서 본인부담제 우리가 10,000원 결제된다 그러면 의료비 한 30% 정도 또는 20% 본인부담금 20%는 꼭 내게 됐죠. 저희는 전체 무상으로 무료 진료를 하지 않는 게 바로 본인 일부 부담제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제를 하는 이유는 왜 하냐면 만약에 뭐 모든 병원이 공짜라 그러면 분명히 진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의료 쇼핑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 병원 저 병원 과잉 진료를 낳는 거죠. 그러면 국가라고 봤을 때는 자원이 많이 소진되는 거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 부담제를 우리는 일부 부담을 하고 진료를 받죠. 그래서 진료 내역서를 보시면 10만 원이 나왔어도요. 내가 내는 가격은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는 국민보험공단에서 따로 제3자 지불제도로 통해서 거기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기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노인 장기요양급여거든요.
얘는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의료를 담당한다. 의료. 자, 그럼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누구냐? 다 줄 순 없잖아요. 자, 1번 65세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등급 판정. 자, 또는 65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을 가졌을 경우 치매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있는 뭐 45세인데 치매를 앓고 있는 45세 남자 이분도 대상자는 됩니다. 단 무조건 65세가 넘는다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좀 한번 키울게요. 1등급에서 5등급을 판정을 받는데 단 어떤 판정이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일상, 생활, 불가능자. 65세가 됐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상생활을 내가 거동을 해서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을 가고 뭐 일반 외래 병원에 내가 갈 수 있고 버스를 탈 수 있고 차를 탈 수 있고 이건 괜찮은데 만약 이런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정이 되면 1에서 5등급까지 판정을 받고 그거에 따른 요양보험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자 내가 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받으면 노인요양 장기 보험에 관련된 뭐 등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노인요양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이 중에 하나를 받는 구조인데요. 재가급여. 자 65세 거동이 불편한 스스로 화장실을 가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등급이 내려진 우리 노인분들은 어떻게 하냐? 1번 재가급여. 그분이 계신 집으로 가서 어떤 급여가 돈이 아니에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집에 방문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 보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재가급여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요. 자, 그러면 그분 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어떻게 가느냐? 첫 번째 방문 요양. 요양 같은 경우는 가사도우미처럼 가사 일을 해주는 게 요양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많이 가죠. 그 다음에 방문 목욕, 방문해서 목욕을 해주는 서비스. 방문 간호, 방문 간호는 직접 찾아가서 의료인들이 찾아가서 어떤 진료라든가 의료 행위를 해주는 것이 방문 간호고요. 주야간 보호, 주간 또는 야간으로 보호해주는 단기 보호. 단기 보호는 입소를 하는 거고요. 한 달에 9일 신청할 수 있고요. 잠깐 보호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1년에 약 4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36일 정도 신청할 수 있는 단기 보험 제도가 보호 제도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주 야간처럼 우리 어린이처럼 잠깐 낮에 갔다가 집으로 가시고 또는 밤에 갔다가 집으로 가시고 이런 주간 야간의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재가급여입니다. 자, 그래서 재가급여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으셨다가 맞히실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재가급여를 못하고 내가 노인이 집에 있는데 뭐 아들한테 폭행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가정으로 이런 진료 이런 서비스를 재가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은 이런 입소를 할 수 있어요. 시설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약 2가지 하나 둘 의료복지시설인 이곳에 직접 이분들이 이제 숙소 입소를 하는 거죠. 입소해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내가 재가급여를 못 받으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1번 노인 요양시설, 2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코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둘 다 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 중요한 단어는 노인 무조건 요양이 들어가요. 요양. 나중에 더 뒤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노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의료복지시설 뭐 여러 가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2개다.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요 2개를 구분짓는 이유는 몇 명이 입소하느냐에 따라 있다. 요양은 10명 이상이고요. 요양 공동생활가정이잖아요. 생활가정은 9명까지입니다.
9명까지 입수할 수 있는 게 바로 생활가정입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최근에 나왔어요. 좀 어렵게 낸 거죠. 실제 이렇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 두 개 가지고 시험에 냈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분을. 자, 그러면 재가도 안 되고 시설급여도 안 돼. 입소도 못 해요. 어떤 분들? 섬에 살거나 아니면 너무 열악해서 너무 도서상관, 너무 오지에 있다든가 그러면 특별히 서비스 등급은 받았는데 도저히 간호사도 갈 수가 없고 방문을 할 수도 없고 그분이 다시 나와서 이런 입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특별 현금 제도, 가족 요양비, 이런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 이런 부분을 일부 돈으로 조금 지급하는 것이 바로 특별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받고 이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특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주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요거 두 개는 하지 않고 가족 요양비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공공부조 볼게요. 공공부조.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하는데 공공부조가 있어요.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뭐느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너무 저소득층, 빈곤층, 차상위 계층이라기도 합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영세민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요즘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분들은 소득을 보장받기 중에 그 하나의 A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요 돈을 조금 일부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료급여로는 뭐냐면 의료급여 서비스, 의료급여. 그래서 공공부조에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고 또 의료를 보장하는 의료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에는 1종, 2종 해서 1종, 2종의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 요양이라든가 여기 위에 보시면 의료급여는 1종, 2종이 있지만요. 국민건강보험에는 1종, 2종이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거를 참고하셔서 그래서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면서 우선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진료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너무 안 되면 3차까지 가는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사회보험 제도의 5가지. 그렇죠. 그래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장기 요양보험을 해당자가 된다. 그럼 이 3개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자,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소득이 너무 없어서 보험료를 낼 수 없다. 보험료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바로 공공부조입니다. 부조. 그 중에 소득을 보장하는 거 국민기초생활보장 하나, 의료를 보장하는 의료급여 하나가 있다. 의료급여에는 1종, 2종 가지고 차등을 둬서 지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장제도에 우선 개념을 볼게요. 자,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가 있고요. 원래 하나는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조금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조금 일부 제외하고 집중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은 대상자는 누구겠어요? 국민입니다. 근데 공공부조는 누구예요? 같은 국민이지만 취약계층이다.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없고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국민이지만 보험료 납부 가능한 거. 취약계층은 보험료 납부 못하는 사람. 이해되시죠? 그래서 2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소득보장, 의료보장 볼게요. 소득보장, 의료보장. 그래서 자, 사회보험 중에 소득보장하는 거, 사회보험 중에는 약 5가지가 있었죠? 5가지. 그러니까 토탈 그림 보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하셔요. 자, 소득을 보장하는 보험은 뭐뭐 있었어요?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 연금 탓이잖아요, 우리가. 또 고용보험,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 받는 거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 내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뭐 손이 잘렸다든가 뭐 다쳤다든가 상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일부 소득을 보장한다. 왜냐면 내가 월급 받지 못하니까요. 자, 이게 소득보장의 3개입니다. 그러면 의료보장하는 건 무엇이냐? 자, 국민건강보험, 우리가 병원 갈 때마다 쓰는 거죠.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것도 의료보장입니다. 의료.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래서 산재보험은 중요하다. 왜냐면 의료와 소득을 둘 다 보장하는 보험. 유일하게 이 2개를 다 보장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장보험입니다. 자, 재원은 뭘까요? 이런 것들 줄 수 있는 재원은 국가에서 보험료입니다. 복구부담금, 연체금, 기여금. 기여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거 내잖아요. 우리 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산재보험, 4대 보험을 누가 내요? 직장인 근로자도 내지만 그 회사의 대표도 내주잖아요. 같이. 그래서 그런 모아진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그리고 공공부조는 뭐예요? 공공부조는 취약계층, 보험료 납부를 못해요. 너무 저소득층이라서. 그러면 자, 독거노인 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겠죠. 자, 보시면 소득 보장하는 건 뭐예요? 기초생활보장, 일부 금액을 줍니다. 의료보장하는 것은 의료급여라는 이름으로 1종, 단 여기서는 1종과 2종 차등을 둡니다.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은 차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부조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는 1종, 2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재원은 오로지 국가의 세금입니다. 국가가 걷어들인 일부 조세, 국가의 세금 가지고 이런 빈민층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법률이 정한 특정의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조성가정,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볼게요. 건강보험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건강보험은. 자, 포함은 사회보장에 포함되어 있고 사회보장 안에 사회보험 속에 들어가 있다.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는 뭘 보장하느냐? 다 오로지 의료보장입니다. 내가 병원에 갈 때 내는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병원 진료비가 조금 많이 싸죠. 예. 자, 정의를 볼게요. 피보험 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입니다. 기본적 의료. 그리고 무슨 수준까지? 적정한 수준, 과한 수준, 최대 수준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해주는 서비스. 그래서 비급여라는 얘기는 뭐예요? 급여를 받는다는 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공단에서 인정하는 것까지가 급여고요. 비급여 항목 나오잖아요. 우리가 진료비를 보시면 비급여 항목, 그래서 비급여 보험 의보 100%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지 최고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적정한 기본적 의료, 적정한 최고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보험자는 누구예요? 이제 회사로 보셔야 돼요. 회사. 어떤 회사가 이걸 책임지고 있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나 보험료 부과 징수라든가 보험급여 비용 지급 이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무엇을? 국민건강보험을. 이 2개는 매치하기 쉽죠? 자, 그러면 피보험자. 누가 이 보험에 드느냐? 이거 누가 이용하느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 중요하죠. 소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요 2가지입니다. 직장가입자 하나, 지역가입자 하나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 들어가시면 4대 보험 낼 거예요. 그게 직장가입자입니다. 네,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월급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 바로 알아서 빠져나가요. 우리는 강제보험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자,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는, 자, 우선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50%씩 사용자란 뭐냐면 그냥 회사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이 50% 내고 그 다음에 직원이 50% 내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요. 농사를 짓는다든가 자영업자, 자영업자. 그래서 어떤 가게 사장님이든 지역가입자는 그렇게 내 개인 소득으로 되는 영업이라든가 어떤 뭐 일반 과세자,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은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을 자영업자로 하죠. 그런 분들이 지역가입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아들 직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자, 아들 뭐뭐 했고요. 그 다음에 아빠가 들어가죠. 엄마. 부모님이 어떤 수입 따로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직장 가입자에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들 직장에 엄마 아빠를 같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 엄마가 갑자기 어떤 근로소득이 떠요. 프리랜서 3.3% 소득 신고하는 어떤 무슨 일용직을 했다든가 뭐 식당 잠깐 알바를 했다든가 따는 어떤 수당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뭐 예를 들어 화장품을 판매를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 소득세가 신고가 되거든요. 근데 이 신고 금액이 높아지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이 엄마를 지금 아들 앞으로 직장 가입자로 해서 이 부양가족으로 보험료를 혜택을 받다가 이 엄마가 분리가 됩니다. 뭘로? 직장 가입자로. 자동 분리입니다. 자동.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는 소득이 없으면 아들 이름의 회사에 있는 부양가족으로 보험 혜택을 받다가 직장 엄마가 급여가 너무 많아지면 소득이 많아지면 엄마 소득이에요. 소득이 높아지면 이제는 엄마를 직장 가입자로 자동 분리를 합니다. 내가 따로 가게를 차리거나 어떤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직장 가입자로 분리시켜서 엄마에게 보험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우리나라가 다 그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 그렇게 변하는구나.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을 볼게요. 특성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특성. 자, 특성. 우리 건강보험의 특성은요. 첫 번째, 강제보험입니다. 내가 직장 들어가면 무조건 강제로 떼가죠. 그리고 보험료의 차등 결정. 차등 결정은 뭐냐면 내가 급여가 많으면 보험료를 더 많이 떼가고 있어요. 급여가 적으면 보험료를 조금 덜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받기만 해봤지 얼마 떼간지를 잘 몰라서 뭐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월급이 많으신 분은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국가에다가 아니 국민건강보험을. 그리고 중요한 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균등 혜택입니다. 자, 보험료는 차등적으로 부과를 해요. 차등 부과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낼 때는 많이 내지만 내가 응급실에 갈 때는 어때요? 회사 부장님이 가도 똑같은 진료, 일반 평직원이 신규 직원이 가도 똑같은 진료를 받는다 해서 균등 혜택입니다. 내가 직접 내가 병원에 가서 의료 행위를 어떻게 의료 처치를 받았을 때 지불되는 것은 균등 혜택이다. 그죠? 두 분 다 감기로 해서 입원을 했어요. 만약 독감에 걸려서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둘이 병원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죠. 근데 내는 보험료는 어쩐다고요? 차등입니다. 차등.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균등 혜택. 그래서 균등 급여. 받는 걸 급여라고 표현합니다. 급여. 그리고 단기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소득 재분배는 무슨 뜻이에요? 국가가 봤을 때 너무 못 사는 사람에게도 조금 나눠주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이
많이 난 사람들 거를 많이 걷어서 균등하게 혜택을 주는 어떤 소득을 다시 걷어서 다시 재분배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자가 있어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에게 병원비를 부담하게 하는 거죠. 본인에게 병원비를 부담해서 지우고 그래서 본인에게 병원비를 부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는 안 준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하려는 제도. 그래서 입원 시 총 진료비에 본인 부담금 20%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본인 부담금에 20%뭐 이런 얘기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않으려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 지불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3자 지불 제도. 제3자 지불 제도도 키워드입니다. 본인 부담금 키워드, 3자 지불 제도 키워드. 본인 부담, 일부 부담제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해서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해서 요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세 구연대 빨간 표시된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3자 지불제형은 무엇이냐? 자, 피보험자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죠. 우리가 병원을 갔다 왔어요. 진료비를 어때요?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 냅니다. 우선 일부만 내죠. 20% 정도. 조금만 내요. 나머지는 누가 받아요? 의료기관이 병원에 어디에 청구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그 나머지를 받는 것. 그게 제3자입니다. 제3자. 내가 내지 않고 내 가족이 내지 않고 누가 내요? 나머지는 내가 20% 냈으면 나머지 80%는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는 거죠. 병원이 청구. 네, 요게 바로 제3자 지불제형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급여. 급여는 뭐예요? 받는 거죠. 받는 형태는 무엇이냐? 현물급여, 현금, 바우처. 자, 우리가 바우처 같은 건 어떤 경우냐면요. 뭐 이렇게 바우처 카드, 우리 예전에 왜 애기 출산하면 바우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출산 지원금에서 돈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바우처, 전자 바우처. 이런 경우를 바로 바우처라 하고요. 현물은 병원 서비스, 현금은 돈이고요. 그래서 현물은 병원 서비스 이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에 관련된 시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민건강보험제도 많이 나온다 했죠. 특징입니다. 특징. 옳은 것입니다. 볼게요. 임의로 가입한다. 임의인가요? 이거는 민간보험, 원멍 땡땡 생명, 삼성 땡땡 화재 뭐 이런 거가 임의로 가입하는 것이지 실제 국민건강보험료는 강제적이죠. 강제적 가입입니다. 자, 그리고 사적 계획에 의해 징수되나요? 아니죠. 무조건 강제로 그냥 처음에 내가 직장 들어가자마자 되는 거고 내가 소득이 많아지면 지역가입자로 강제 조항으로 가입이 됩니다. 사적이 뭐 계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입니다. 자, 3번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맞죠? 많이 버는 사람들 의료보험비 많이 내게 만들고 그것을 배분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의료 수준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죠. 자, 4번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답니까? 위험 정도가 아니고요. 소득의 정도입니다. 소득 수준. 연봉이죠. 월급.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죠. 그리고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 보험급여가 행해진다. 아니죠. 보험료 수준이 아니죠. 차등 보험급여인가요? 요거 헷갈리시지 마세요. 급여는 뭐예요? 환자가 의료, 행위, 후, 진료비예요. 진료비가 급여입니다.
진료비가 급여라고 보셔야 돼요. 급여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료비 급여는 어때요? 차등이 아니죠. 회사 부장님이 가도 같은 가격. 이제 새로 들어간 이제 계약직 직원이 여기에 들어가도 같은 급여. 그래서 차등이 아니고 균등급여입니다. 균등. 차등 부가죠. 부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차등 부가지만 받을 때 급여. 요 단어 꼭 기억하세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급여는 다시 한번 진료비. 급여는 진료비입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가 가도 이제 말단 직원이 가도 병원비는 본인이 받은 게 틀리지 않는다. 대표가 간다고 해가지고 막 특실 주고 더 많은 의료 행위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여는 평등적이다. 그래서 평등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등합니다. 균등, 평등, 균등. 그래서 너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니까 더 많은 의료 행위를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특성입니다. 자꾸 시험에 잘 나오죠. 지금 잘 나오는 문제 올린 거예요. 최근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보험자는 뭐예요? 피보험자, 보험자 헷갈리시면 돼요. 보험자는 주체예요. 주체. 회사. 삼성화재면 삼성화재가 보험자고요. 가입하는 우리가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 누구예요? 국민. 이해되셔요? 보험자는 누구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예, 이게 답입니다. 자, 2번.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 선택 안 돼요. 임의가입 강제가입이다. 강제적 가입이다.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뭐예요? 보험 금액 한도가 있나요? 아니죠. 기초적이고 적정한 의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수준의 의료가 보험이 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급여가 되냐 비급여냐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금액 한도는 아닙니다. 보험 가입 금액 한도가 아닙니다. 어떤 정해진 의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보험이 되고요. 이건 보험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자, 그리고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게 아니죠. 모든이 아니죠. 기초적인 거. 적정한 의료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새로 나온 기술이 있어서 나 그거 보험 받을게요. 그러면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그러면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다 코 성형하고 얼굴 눈 성형하고 다 보험 되나요? 아니듯이 비급여 부분이 내과원에서 하는 급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라가 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의료가 있습니다. 급여가 통하는 의료가 있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의료도 요즘 많이 있죠. 실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보험급여 적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보건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 개인의 위험 정도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자, 내는 거죠. 부과하는 거는. 위험도인가요? 아니죠. 보험료 부과는 소득입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라든가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볼게요. 국민연금은 뭘까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제 내는 거죠. 뭐 받는 거. 소득 보장이죠. 소득. 셋 다 사회보험에 포함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일정 나이가 들면 소득 활동이 없을 때 나이가 들거나 질병 장애로 인해 활동이 중단된 경우 어디서 준다고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고 여기는 국민연금이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돈을 주는 겁니다.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는 연금제도다. 그래서 여기는 소득보장이니까 돈을 주는 보장입니다. 요 산업재해보장 같은 경우는요. 산재는 뭐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입니다. 업무상. 어떤 거? 질병, 장애, 사망 시 뭐하고 뭐? 소득하고 의료를 둘 다 보장한다. 소득과 의료를 동시에 보장하는 시험에 나오기가 좋다. 위 사회보장제도 중 소득과 의료를 동시에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민연금, 2번 고용보험, 3번 공공부조, 4번 뭐가 있죠? 의료급여,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럼 답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 내가 회사 다니다가 질병이 걸려서 아팠다. 그럼 월급도 조금 주고 병원비도 내준다. 그래서 병원비, 월급. 이거를 병원비,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다니다가 아팠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개 다 주는 거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고용보험이 있다. 고용보험은 소득만 보장합니다. 소득. 실업한 경우, 이제 실직했죠. 실정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소득만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장제도 우리가 많이 했지만 이 중에 사회보험대에 5가지 중에 4가지 정도 지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40분 정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뺀 요 4가지 부분에 한 것이고요. 요 다음 파트에서 우리 나머지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공공부조가 뭔지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우선 공부하실 때 팁을 좀 알려드리면 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죠? 그리면 낫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사회보험.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무슨 보험이 있냐? 우리나라 거. 자, 누구에나 하냐? 사회보장보험에는 우리나라가 하는 것 중에 자, 누구한테? 국민에게 무엇을? 소득과 의료를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구분을 지어보면 누구나한테 다 주진 않고 국민을 조금 나눠요. 어떤 부류? 하나는 돈을 버는,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표현하죠. 돈을 버는 사람. 하나는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 빈곤층, 저소득층. 보험료를 낼 만큼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돈 버는 사람을 이렇게 지정해서 여기가 사회보험이다. 돈을 아예 못 버는 사람은 공공부조의 형태로 나뉜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돈을 버는 사람에게 우리가 강제조항으로 가입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4대 보험 생각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쓰십니다. 4대 보험. 쭉.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나중에 생긴 노인 관련. 노인 요양은 조금 좀 다르거든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그리고 공공부조에는 2가지가 있다. 뭐뭐 있겠어요? 공공부조. 소득 보장하는 게 있고 의료 보장하는 게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소득, 의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득과 의료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죠. 소득과 의료가 어떤 게 소득이고 어떻게 의료인가 보셔야 돼요.
소득은 빨간색, 의료는 파란색으로 하시면서 그럼 한번 채워. 자, 첫 번째 우리가 병원 가면 내는 거 건강보험. 두 번째 국민연금. 머릿속에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 우리가 산재 하죠. 산재, 산업재해, 산재. 참, 이 중에 빨간색 건강보험용 우리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파란색 의료 파란색이랬죠. 의료 파란색 의료 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뭐예요? 자, 고용보험 의료 어디겠죠? 의료 갑니다. 산재 의료. 노인장교 요양보험 할머니들 의료. 소득은 국민연금 소득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타니까 소득이에요. 산재보험도 소득이에요. 산재보험 두 개 다 책임져 준다.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마무리하면 그래도 많이 사회보험을 구분을 지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된 그 핑크색 표를 보시면서 머릿속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해두시고 머리에다 그려놓으면 시험 문제 푸시는데 분명히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제 생각인가요? 그래서 요 그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요. 안 나오면 제가 뭐 꼭 공부를 해라 이런 소리 안 하지만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를 하니 좀 이번 시간은 사회보험 제도 중에 1번, 2번, 3번, 4번 요 네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의 마지막 노인 장기 요양과 공공부조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